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 홍스탁입니다. 4월 25일 주말 종목 분석 셀트리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금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지수가 상승할 때도 이제 편입되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또 같이 하락하는 그런 양상,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지수의 그런 움직임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21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반등을 나왔고 코스닥은 11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추세고 이 천스닥, 이 1000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지지 라인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이 코스피에서 주도했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코스피 외인 쪽에서는 뭐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KB금융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보다도 간단하게 보면은 LG 화학 쪽에서 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융업 아까 전에 말했던 뭐 KB금융 이런 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뭐 ST팜, 제넥신 이 그 백신 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들보다도 이제 다른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날 좀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철강이 아닌가. 철강 쪽 원자재, 뭐 구리강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흘러가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포스코 강판, 흐름이 좋은, 그다음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얘네들이 좋았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두산밥켓, 현대건설기계 이 건설기계 쪽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셀트리온은 금요일날 십자선 이 음봉이죠. 그래서 이제 보합으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렇게 꼬리가 좀 달려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양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양은 나오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추세가 약하면서 관망에 있는 겁니다. 관망. 크게 어떤 큰 손이 관여하지 않는 굉장히 관망 상태에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요 라인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해 줄지 한번 좀 파악을 해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완전히 이탈을 하는 그림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잠깐 동안 이탈을 하더라도 이러한 양봉이 한번 나오고 붙여서 양봉이 하나 더 붙여줘서 2연타 양봉이 나온다면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차트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죠? 하나 나왔으니까 두 개 붙여서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거래량이 약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자리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트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확진자가 이번 주가 지금 피크죠. 지금 예전에 뭐 1000명 넘어갈 때 그만큼의 어떤 속도는 아니지만은 꾸준하다는 거죠. 꾸준해. 700명대의 어떤 숫자가 그럼 꾸준한 거죠. 저도 지금 일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밤에 식당에서 술 마시고 밥 먹고 모임 갖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2명, 3명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외적으로 낮에 활동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
코로나 무서워서 활동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들 방역 준비는 잘 하시면서 생활은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제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정부가 한번 한다고 하면은 말도 잘 듣고 하지만은 그거는 초기 때였고 1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 방법도 다 적응이 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그 노하우도 생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이러한 자리가 확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리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백신을 자랑하면서도 확진자는 줄지 않죠. 줄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주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는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인도가 뭔가 이렇게 여기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인도 이 숫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심상치 않고 또한 인도가 이게 집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증가 속도가 이거 잡으려면은 진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이런 거는 뭐 봉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이제 불을 끄려고 하면은 치료제가 좀 필요하겠죠.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뭐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터키 뭐 요런 양상을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은 유럽도 지금 뭐 진척이 뭐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거는 거의 없다. 여전히 백신도 얘네들도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화이자를 좀 더 잡기 위해서 모더나하고 그런 백신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여전히 확진자는 발생을 하면서 똑같이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들 똑같이 이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죠. 자, 보도자료입니다. 4월 23일인데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원래는 목요일날 항체 치료제 투약 현황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하루가 밀렸어요. 그 이유를 이제 뭔가 봤더니 결론은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이 수급이 꼬이면서 백신 수급이 꼬이면서 잠깐 이 그 항체 치료제 사용 의향을 굉장히 발표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백신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촘촘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도자료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확진자가 몇 명, 뭐 진행이 몇 명, 그게 1번이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신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접종이 되고 얼마만큼 예상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수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좀 있죠. 중증 화율과 치명률 모두 감소세로 확인이 됐는데 적극적인 감염 관리 성과라고 지금 그냥 퉁치고 있습니다. 퉁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해 줄 건데 퉁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내려가서 요 내용이죠. 중대본부에서는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제 중증, 그다음에 치명률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고, 이러하는 거는 이제 요양병원, 뭐 사회복지시설, 뭐 그런 건 관련이 있는데, 모두 이제 줄어들었다. 근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감염 관리를 잘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여기는 어디에도 이 항체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레키로라든지 그런 얘기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현재 123개 병원에서 6,037명 환자에게 투여되었고 그 다음에 레키노라조 같은 경우는 66개 병원에서 1967명 환자에게 투여가 되었다. 늘었어요. 그죠?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붙여서 나오는 내용도 보시면은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붙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중증도 심층 분석, 예방접종과 신규 치료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환자 관리를 추진한 예정이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 강조했다. 물론 그거는 있는데, 과연 그게 다인가? 좀 아쉽죠, 이론적으로. 하지만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전에는 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는 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결과적으로 이제 화이자 백신을 더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하겠다는 방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백신에 관련된 그 국민들의 그 불안한 그런 거는 일차적으로 떨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이제 봤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을 이제 또 줘야죠. 다음 주는 그게 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겠나. 확진자가 좀 그런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더라도 700명, 800명 유지가 되더라도 이 중증도 심층 분석을 해서 우리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 거기에는 얘가 들어가야죠. 그죠? 자,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긴급으로 해가지고 오후 5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죠.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계획 체결.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정부가 이제 4월 1일부터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배경에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백신 꼬이기 그때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뛰어다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이제 백신 수급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까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은 레키노나주하고 이제 렘데시비르 누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일 확진자는 요 위에 나와 있고 4월 23일 보시죠. 0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753명이에요. 요 데이터로 저는 어느 정도 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달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400명대였어요. 그리고 레키노즈 누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시다가 투약 증가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일주일 사이에 130명이 늘은 겁니다. 투약이. 그 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60. 그 다음에 또 140을 뚫고. 그래서 3월 달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어렵게 정해놓고 쓰시는 병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백신 수급이 좀 문제가 이제 부작용이 나오면서 꼬였죠. 4월달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합니다. 4월달 537명, 4월 7일 653명, 그리고 지난주 670명, 그리고 오늘이 이제 어제 해가지고 758명인데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이제 늘려줬죠.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조금 늘려줘가지고 투약이 증가가 되는데 사실 그 가이드라인 조금 늘린 거는 굉장히 크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차라리 나이나 아니면은 뭐 경증을 좀 풀어주든지 그런 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증가가 눈에 띄도록 늘어납니다. 그죠? 248명 일주일에 그 다음에 280명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326명 그리고 이번 주는 428명이 투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보면은 이 3월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명꼴이에요. 20명꼴.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4% 5% 정도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늘리기 시작한 4월달 들어서는 하루에 35명 정도 평균입니다. 평균 어림을 잡아서 그 다음에 둘째 주는 40명, 지난주는 47명, 이번 주는 61명. 퍼센테이지로 점점 늘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늘다가도 줄기도 하고 늘었다가 줄죠. 그 다음에 다시 늘었다가 좀 이렇게 늘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키노나주하고 렘데시비르는 투여 대상이 완전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누가 이렇게 총 숫자로 봤을 때는 렘데시비르가 훨씬 좋네 되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렘데시비르는 절대 경증,
중증적 이하에는 사용이 못하는 그 약이고, 레키노라주는 좀 더 경증부터 중증 넘어가는 데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 약입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호흡기 달아가지고 이제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뭐 5일 정도 이렇게 투여하는 그런 약이고, 얘네랑 이렇게 완전 다르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나중에 이 그 당일 확진자가 있잖아요. 확진자가 예전처럼 이 400명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투약 인원이 하루에 이 인원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4% 정도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투여해 보신 그 병원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당일 확진자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로 가더라도 투약 그 인원들은 한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 요 정도 데이터는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 전에는 신약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어렵게 잡았기 때문에 쓸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은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부작용도 없고 환자들이 그 치료가 되는 속도를 봤을 때 의사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은 굳이 안 쓸 필요가 전혀 없죠. 나라에서 좀 다 대주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약 그 인원은 당연히 이제 확진자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되겠지만은 이 퍼센티지는 조금씩이라도 유지 또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런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좀 부족하다. 유럽 수출 가능성은 높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이제 선빵을 때린 게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 선민정 연구원이죠. 이 사람 진짜 도망갈 구성은 다 만들어 놓고 안 좋은 얘기는 곁들이고, 그러니까 내용 보면은 완전히 앞뒤가 맞지도 않는 그런 리포트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좀 의문이 가죠. 근데 누가 얘기했겠죠. 맞춰서 써라. 하지만 이 사람들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유럽 국가들도 공급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키로나저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17만 5천 원을 유지를 한다. 그리고 공급 조만간이라고 단서를 붙여도 알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유럽 정부와 공급 체계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서 또 깔 거는 까고 뭐 1분기 수출이 좋지 않네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이요. 얘네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셀티리온 같은 경우는 이전 리포트 같은 경우는 42만 리포트를 내놓고 이번에는 하향 리포트를 내놨죠. 36만 37만원. 근데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이 실적에서는 또 이전 리포트 3월 5일입니다. 17만 5천원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4월 22일날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깔 건 다 까면서 목표가는 동일하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도망간 구석은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 선동은 다 해놓는다. 얘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 내용을 내놓으면은 이거를 베껴서 다른 리포트나 뉴스에서 계속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선빵을 선도하는, 그러니까는 리포트나 아니면 뉴스를 선도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제가 쟤네들이 셀티론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산자부에서 이제 2월 1일 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4월 1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이제 수출입 3월 동향을 나오는데 2월 달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수출이 잘 되고 있다. 3년 만에 5개월 연속 증가가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3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3월 달에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1분기가 괜찮은 거죠. 물론 장사 못하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안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좋았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15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모두 증가를 했고, 여기 바이오 헬스도 있죠. 하나만 좀 감소를 한 게 있죠.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내려가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헬스 등 최근 호조 품목들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좀 확인이 가능하죠. 빅3라고 해서. 물론 이 바이오 헬스에는 뭐 의료기기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진단 키트도 되고, 바이오 시밀러도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에는 뭐 CJ나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큰 공이 들어가 있죠. 근데 바이오 시밀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에 안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1분기 실적이 쟤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년 대비 뭐 동일한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냐 이거죠. 그냥 뚫린 입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공매도 저점 수량 대비해서 이번 주 한 13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13만 주, 뭐 12만 주 정도 늘었죠. 기관 쪽에서 나오는 연기금 매도 물량이 한 20만 주가 좀 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갖고 있는 수량 곱하기 이제 2% 배당 받으면은 20만 주가 좀 넘는데, 그 정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는 그래도 이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기우성 대표가 작년부터 한 얘기가 그래도 거짓은 없었어요. 근데 확 집어서 얘기를 못하죠. 6개월이면은 임상 상무상이 상반기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럽 8개국과 그 다음에 뭐 4개국하고 먼저 이제 계약한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는 소송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오해받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셀트리온 그룹은 뭐만 얘기 좀 잘못하면은 그렇게 공매도 세력이 특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계약을 해서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와중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게, 작년부터 좀 보면은 거짓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좀 신뢰를 좀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요 사이 정도라고 해서, 그때 서정진 회장이 한 200만원 전후 언더가 될 거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가격도 약간 항체치료제 가격도 좀 이렇게 좀 변경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다시피 가격이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협의하는데 좀 오래 걸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다시 이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셀트리온의 연기금 쪽 물량을 좀 보면은 20만 주가 좀 이렇게 그죠? 좀 넘죠.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과연 다음 주도 좀 이렇게 소폭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강도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끊기는지,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만 좀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연기 똑같이 2% 배당을 받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물량을 그렇게 팔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좀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좀 차트를 좀 보면은 여기에서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하고 좀 비슷하게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21선 언더니까는 요런 구간들. 그게 다음 주에 좀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횡보하면서 이겨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언더에서 나왔던 하락 이후에 양봉 2개 정도, 그래서 양봉 2개 이후에 횡보하고 그 다음에 이 21선이 다시 내려왔을 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자리를 두고 잡아주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고 21선이 좀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때 자리 잡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좀 이렇게 예상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요번에 좀 더 추가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자기 비중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거나 신용 같은 거 들어가신 분들은 반등하시면은 반드시 좀 덜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나 하여튼 뭐 이런 자리나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추가한 물량은 단가 낮추는 데 용도로 썼다 생각을 하시고, 덜어서 현금을 갖고 계셔야지만 앞으로 저런 그런 공격적인 갑자기 급작스러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왔을 때 버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잘 될 거고, 다음 주도 조금 그 횡보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계약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